자, 자, 명리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리학이라 하면 자, 한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가 무슨 명자일까요? 명자가 요 명자 씁니다. 요 명자. 그 다음에 요 우리자, 이치리자입니다. 학자는 알죠? 명리학. 그죠? 요거는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 명자고. 요거는 이칠입니다. 이치를 이제 학자 배우려고 잘 쓰는데, 명리학의 목숨, 뭐,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이제 그런데, 목숨 명자를 쓰는 것은, 그 다음에, 요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치라 하는 것은 철학적 개념으로는 어떤 원리 이런 걸 말합니다. 원래 우리가 하늘의 이치 뭐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치. 그 다음에 성리학에서는 어떻습니까? 성적리 했잖아요. 그 리란 요걸 이치. 그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원리, 원론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목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어떤 원리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좀 전에 원래 이 학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동양문화권이죠. 중국에 보면 춘추 전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제자백가라 했죠. 자, 뭐 100가지 정도의 뭐 제가들이 있었겠습니까만은 한 20여 개 정도는 있겠죠. 거기에 보면 음양가, 유가, 법가, 도가, 불가 뭐 많잖아요. 이제 그러한 어떤 시대죠.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유가가 뭐였습니까? 유교 종교 말고요. 유가라는 것은 유학을 말하죠. 그 대표적인 학문이 뭐였습니까? 대표적인 주자가 누굽니까? 공자였죠. 공자. 그죠? 공자, 명자. 그죠? 공자, 명자, 순자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공자였단 말입니다. 그 시대에. 그럼 공자가 그 시대에 만들어낸 학문이 뭡니까? 주역이에요. 주역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역이라면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인문학, 군이 있는 인문학입니다. 그게 주역은 바로 역경입니다. 그 우리 역의 가장 근원이에요. 그것이 또한 유가의 가장 근원이 근본이 되는 책입니다. 인문학 책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 인문학 책이 뭐로 이루어져 있나 하면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내용의 우주론입니다. 그 우주론의 표현은 역경은 역서에서는 어떠냐면 음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음양은 그 당시에 음양가라고 따로 있었는 거죠. 접목된 겁니다. 그 이후에 한참 내려와서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가 많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미 들어왔죠. 조선 초기에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주작입니다. 주자가 있는 주작. 그게 성리학이죠. 그 다들 리자가 거기에 포함되는데 그 주역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자가 이야기하는 리가 들어가는 성리학하고의 차이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 유가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 같은 맥락인데 더 주자가 하는 것은 우주론을 더 강화하고 강조한 역서예요. 그것도 그 맹유학이죠. 유학에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그 음양학이죠. 이 우주론을 더 이제 거기다가 해서 집대성한 게 바로 주자예요. 그 주자에서 자 주역에서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배운 거는 전 세계 과학자들도 다 거기서 배웁니다. 인이예지죠. 인이예지. 거기서 하는 거나 그 다음에 성리학에서 하는 거는 뭐였습니까? 성적리예요. 성적리.
그 성정리라는 게 뭐가 또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인의예지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서 그 기본을 지켜라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주자학에서 성정리는 뭡니까? 성이라는 얘기가 본성을 이야기하거든요.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본성에 이 이치가 있다 이거예요. 이 이치가 있다. 우리 명략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면 그 본성에 이치가 있다. 이게 다시 이게 우주론입니다. 이게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고 하면 이 본성이라는 것은 그 만물에 또는 사람과 모든 만물에 그 본성이 있고 이거예요. 그 본성은 뭡니까?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청이세, 쌍놈, 양반, 평민, 계층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계층이 있는데 이러한 이 유교적 학문을 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는 들어오면서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우리 백성을 다스리는 이념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야 쌍놈을 다스릴 수가 있었고 이 공부는 누가 할 수 있었습니까? 사대부 집안 이랬잖아요. 그래잖아. 그래 이걸 국가를 국민을 다스리는 이념으로 사용했다는 걸. 그 여기서는 사실은 불교적인 개념도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쌍놈을 다스리고 그죠? 여자들은 안에서 바깥에 나오면 안 되니까 안에서 일하게 해서 안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죠? 남자들은 수컷으로서 남이 많은 활동을 해야 되니까 양의 것으로서 바깥에서 활동을 해서 안에다가 보호해라라는 거죠. 이제 이런 하나하나 체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만물은 풀, 나무 이 모든 것에도 이 모든 것에 하늘의 이 본성에 모든 것에 요 이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요것은 하늘에 요거는 그래 결국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천이라고 하잖아요. 천 하늘에 있다 이거거든. 또는 요거 본성은 요건 지것이는 우리의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죠? 이거는 뭡니까? 현실적 땅에 있는 거는 지라 하잖아. 그죠? 지라. 그래 이게 우주론에서 나온 얘기가 따지고 보면 뭐가 하면 우리 명리학에서는 뭐에 표현합니까? 명리학에서는 천간 얘기 들어보셨죠? 지지, 형이상학적인 거, 그죠? 형이하적인 거. 이렇게 현실적인 거, 또 이상적인 거. 이런 거예요. 그죠? 결국은 맥락은 어디 있습니까? 다 유학에 근원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자, 주역에서는 역경이라 합니다. 역경. 그러면 주역을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주역을 공부하다 보면 점을 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기도 알 수가 있고 점을 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자, 추자학에서는 그 인문학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추자 10회운 가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하고 효도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한다 계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10가지가 있어요. 그게 추자 10회운이라는 거예요. 그럼 명리학은 이런 걸 이제 이 우주로는 이렇게 해서 변화해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따지면 이 만물의 본성에 자기 기운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다? 하늘의 이치가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 우리들 속에는 하늘의 이치리 뭐라 했습니까? 어떤 우주가 돌아가는 그 이치적인 거, 규칙적인 거, 규정적인 거, 메커니즘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래, 명리학을 공부하면 이러한 기호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사주팔자 푸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명리학은 사주팔자를 푸는 학문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주역은 점치는 학문입니까? 그런 맥락이라면 그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명리학을 배우면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 나를 알아야 된다고요.
다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를 대하는데 누가 어떤 단체를 무리를 대할 때 있어서 그 무리의 본성과 이치를 알고 접근을 하라 이겁니다. 접근을 해야 한다. 우리가 동물을 다스릴 때 개를 다스리면 강아지 집에 많이 키우잖아요. 강아지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못 키웁니다. 거의 본성을 알아야 돼요. 이게 못된 놈인지 무는 놈인지 입질하는 놈인지 그죠? 소는 소를 알아야 돼요. 도끼, 칼, 이 본성을 알아야 된다네요. 그걸 알고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제 이게 성정리, 성리학에서도 하는 얘기지만 우리 바로 명리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누군가를 우리가 대할 때는 그걸 알고 대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은 나부터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나부터 알려고 하니까 생년월일시를 통해서 사주가 만들어지고 그 하나의 기호들이 들어가죠. 기호들이 아까 여기서 천지가 나오지만 또 천 속에 10개의 기호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이야기하신 갑을병정 면허장에 가면 면허 시험처럼 다 나오죠. 갑을병정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에 몰라. 면허 시험처럼 그 4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거까지는 들어봤는데 그 다음에 그는 한 6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죠? 무기경신 임계에 가는 게 있어요. 그거만 우리 알면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지지에는 또 기호들이 띠 알잖아요. 무슨 띠 알잖아요. 그 띠가 상징하는 한자들이 있어. 한자. 그것도 많은 이제 연구 대상인데 그 뭐 자라는 거는 뭐 지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축은 소띠. 그 왜 자가 지띠냐는 거죠. 이 쥐자자입니까? 아니거든. 그죠? 그런 것도 많이 연구 대상에 놓여져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 하나의 기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본성을 알게 되고 그러면 명리학을 알므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인문학적 가치를 누리려 하면 때를 안다. 타이밍.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 사는 사회가 어떻습니까? 절묘합니다. 그죠? 그거 진짜 타이밍이거든요. 진짜 그 타이밍이 뭡니까? 때라는 게 뭡니까? 치고 빠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하고 물러날 줄을 알아야 된다. 그 시기가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을 잘 맞추면 어떻습니까? 타이밍을 맞춘다는 자체가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가장 효율적인 어떤 성공을 취하기 위한 타이밍이잖아요. 그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큰일 날 수 있었다 이겁니다. 명리학을 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내가 시험 되겠나 안 되겠나? 내 진급하겠나 안 하겠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하나의 포커스를 본다면은 뭐 내가 원래 진급이 되겠나 안 되겠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명리학의 근본 근원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이 좋을 때예요. 아니면 안 좋을 때예요. 이재명이가 좋을 때예요, 안 좋을 때예요. 이거거든요. 그 누군가가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가 그 때를 알고 그 때를 활용하고 그죠? 그 타이밍을 유유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만들어진 이 공간 속에서 만들어진 사주 4개의 기둥입니다. 4개의 연월일시 천지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갑자라고 했고 그죠? 아까 요게 이제 하나의 기둥이죠. 한 기둥 주자를 쓰니까 월주 기둥, 시주, 일주 기둥, 시주 기둥 이래서 4개의 기둥 그 안에 8개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 사주나 팔자나 같은 글자죠. 그래서 그걸 사주 팔자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간 인문학적으로서는 그는 사주 팔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보면 내가 물러날 때인지 아니면 다가갈 때인지 때를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명리학은 내 인생 살아나는 데 있어서 유유적절하게
타이밍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잘 활용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와 사회적으로 지금 동료들이 많죠. 동업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내가 그와 같이 내 그 사업적 동행자와 그리고 같이 사업적 파트너로서 같이 할 때 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서로 모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애완견을 한 마리 키우는데 이 야의 본성을 모르면서 내가 어떻게 키우겠어요? 야가 무는지 안 무는지도 모르고 대가리 만지면 좋아할 낀지 대가리 만지면 물릴 낀지 모르잖아요. 어디를 만지면 안 좋아하고 어디를 만지면 좋아한다는 이거거든요. 본성을 아는. 이 본성은 어디에 있다? 하늘의 이치에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게 따지면 그래 요게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하면 숫자가 드리울 맞는가 모르겠다. 드리울수 천수상하고 천수상 하늘에서 상을 드리우고라는 얘기입니다. 요 짝짝이 하나 더 들어간다. 요렇게 천수상하고 그 다음에 지수형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하늘의 모든 인간과 모든 만물에는 그죠? 하늘의 이치가 있다. 지 본성 있지만은 그 속에 하늘의 이치가 있다. 요게 하늘의 이치가 있다. 하늘의 상을 드리우고 땅에 인간과 모든 만물이 있는데 그를 덮고 있는 천의 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게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죠? 세상이 다 변화해 나가죠. 그죠? 요게 천수상을 들이우고 그죠? 땅에서는 그걸 받아서 형체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름에 지금 태양이 장렬하죠? 그 우리 땅에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꽃들이 확 피잖아요. 땅의 기운이 하늘의 태양의 기운이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상을 들이우고 그죠? 안 보이잖아요. 상을 들이우고 땅에서는 그걸 받아서 꽃을 만들어내잖아. 그죠? 만물이 자라잖아요. 봄에는 어떻습니까? 봄이 되니까 어때요? 봄에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들이우니까 그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그 밑에 있는 자양물을 끌어들여서 그죠? 끌어들여서 나무가 되니 어떻습니까? 파릇파릇하죠. 지하에 물기 있는 걸 갖다가 저 나무 꼭대기까지 다 끌어옮기잖아. 봄에. 이러한 상들이에요. 이게 변화해 나가는 모습들이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요 속에 같이 있잖아요. 모든 만물과 같이 있잖아요. 이 변화함 속에 하늘의 이치가 있다 없다 이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있는 거죠. 이 사주팔자 보려고 여기 있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때를 알기 위함입니다. 치고 빠지고 이제 우리 공부하고 나면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원래 무슨 년 갑진년 갑진년 그 갑이라는 글자의 길조가 뭘 뜻하는 건가? 그죠? 밑에 지지에서 따라오는 이 진이라는 글자는 뭘 상징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우리 환경 속에서는 이러한 글자들이 무엇을 뜻할까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기호일 뿐이에요. 기호일 뿐이에요. 천이라는 것에서는 10개의 기호가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이치에 의해서 세상이 변해 나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변합니까? 세상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여름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겨울도 있고 이걸 우리 여기서 이야기는 음양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론은 음양론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양이라고 하고 땅은 음이라고 하죠. 음양론. 그래, 음양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해 나가는 거죠. 우리도 변해 늙어가죠. 익어가죠. 모든 것들이. 이래 변화하는 그 가운데 만물과 더불어 있잖아, 우리가. 인간과 인간들끼리. 안 변할 수가 없죠. 그 누구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죠. 그 누구의 영향이란 천의 리와, 그죠? 천의 리와, 지혜, 성, 본성을 같이 작용하면서 계속 변해 나가는데, 그걸 이제 읽고, 그러면 때를 보려고 하니, 그죠? 어떤 기호를 부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때를 보려고 하니. 그래서 그의 이 변화해 나가는 이 과정을, 변화하는 과정은 우리 현실적으로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현실적 변화는 어떻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하잖아요. 그죠? 현실적 변화는. 그러니까 이런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하고, 또 정신적 변화, 여러 가지 또 변화도 있죠. 정신적 변화도 시작과 끝이 있는 거죠. 이런 관계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좀 읽었는데, 그 안에 이제 기호들을 넣어놨어요. 이 기호들을 통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알아보는, 고루 알아가는 게 이제 명리학이다, 이런 거예요. 제가 시간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좀 요점에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명리학이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기호들을 많이 붙는다. 그리고 그 기호들을 붙어서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이제 그런 학문이 바로 명리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